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에 인하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계속 시장에 번지면서요. 주식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와, 진짜 난리 났습니다. 일단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부터 먼저 보시죠. 최근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고용시장 조건이 2년보다 훨씬 더 냉각됐다. 이 말은 여러분 고용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2년 전보다. 그러면 고용시장의 조건이 나빠지면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가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화정책에 수장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하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고용시장의 조건을 보면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보면 20만 6천 명이 비농업 고용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과거 1년간 평균 증가폭 22만 명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 4월 10만 8천 명까지 떨어진 데다가 5월에는 21만 8천, 6월에는 20만 6천 이렇게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은요. 자연 실업률을 넘어섰습니다. 3 내지 4%가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연 실업률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연 실업률을 늘어서서 4.1%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용시장의 조건이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처럼 지금 고용시장이 많이 냉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3회 법칙 쉽게 말하면요.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이 앞선 1년 동안의 실업률 중에 최저점보다 0.5%포인트가 높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 지금 현재 4월, 5월, 6월을 보면 0.43%입니다. 거의 0.5%포인트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뭔가 경기 침체의 기운이 있다는 뜻으로 확실히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많이 냉각이 됐다. 이렇게 냉각이 되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잡혀가고 있어요. 물가는 지금 3월, 4월, 5월을 보면 3.8%에서 3.6%, 3.4% 3개월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는 핵심입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가 3개월 계속해서 내리 떨어진다는 것은 6월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물가는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용시장은 냉각이 되고 있고 물가는 목표 물가의 2%에 점점 더 근접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할 일은요.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5.5%의 금리가 시장을 더 침체시킨다. 고금리가 시장을 나쁘게 한다.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 그 말이 현실화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대응을 할 겁니다. 실제로 금리를 내린다는 시장의 지표를 보면 9월에 내린다가 70%예요. 장중 한때는 73%까지도 올라갔습니다. 0.25% 내린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시장의 이야기도 금리를 내린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도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내리겠다.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금리를 내린다. 그것도 9월에 내린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 주식시장이 진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가 기술주 중심이거든요. 1.18%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218.16이 올랐고요. 지금 18,647.45로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사상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의 행진 또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아니 아직 오를 여지가 남았어.
예, AI의 어떤 열풍은 계속 불어갈 거야 하는 여지까지 남겼거든요. 그러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여롯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뚜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1.02% 폭등했습니다. 56.93이 올라서 결국 말입니다. 5633.91까지 올라갔어요. 당연히 사상 최고치입니다. 37번째 올해 들어서만 37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죠. 말이 37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거지 아마 이런 시장 저는 제 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지금 과열돼 있다. 이거 괜찮을까? 언젠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중에 유동성이 많고 또 AI 열풍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우산업지수도 올라갔습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도 폭등했습니다. 1.09% 올라서 429.39가 올랐거든요. 이제 곧 4만을 도착하게 생겼습니다. 39,721.36. 진짜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죠. 지금 시장을 보면 다우산업지수도 난리가 났고요. S&P 500 지수도 난리가 났고요. 예, 나스닥 종합지수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요. 경기 침체 대응책으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에다가 물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 물가는 계속 내려가서 잡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시장 전체에서는요. 확실하게 이제 침체에 대한 대응도 하고 물가도 잡히니 여기에 시중에 금리까지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폭등한 겁니다. 진짜 난리가 아니죠. 저는 저는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시장에 진짜 경계감을 가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시장의 경계감은 최대한 가지는 게 지금은 핵심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난리 날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가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시장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미국 시장을 보면 아는데 반도체 중심의 엔비디아 주가 대장주잖아요. 지금 134.9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사상 최고치였던 135.64달러를 거의 버금가게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반도체 시장이 난리가 났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반도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거며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는요.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고요. 반도체 열풍은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겠죠. 또한 애플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232.9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애플이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과 가전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플에 납품하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232.98이면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니 가전이나 전자 쪽의 주가들도 계속 IT 주가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애플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다 테슬라 지금 263.2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142.05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말입니다. 이제 곧 2배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테슬라가 올라가는 것과 우리 2차 전지 시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 봐서는 연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처럼 말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난리가 났을 정도면 우리 시장도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변동폭이 왔다 갔다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장은 과열돼 있다. 저는 이 과열된 시장 앞으로 쭉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어떤 모양새가 지금처럼 난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진짜 무섭지 않으세요? 예, 이게 정상에 올라가 있으면요, 이게 겁이 나거든요. 당연히 저는 정상에 오래 못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늘 정상을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는 그 치고 올라가는 선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지금까지 제가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지금까지 쭉 경험치로 보면 요즘 같은 시장 저는 처음 봅니다. 물론 뭐 제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 100년 200년이 아니니까 제가 확실하게 이게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시장이 지금 요동치는 걸 보면 진짜 무섭죠. 저는 여러분 이런 시장에 저는 확실하게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업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시장이 좋으니까 대세 상승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전문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할지 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생업에 더 열중하면서 현금을 쌓아가는데 저는 열중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투자 원칙이 없을 때 진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고난을 겪지 말고 반드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